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오늘도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대여투쟁의 선봉자 장해찬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요즘도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예, 우리가 바쁜 이유는 뭐냐? 네. 이재명이 연일 막말과 망언을 퍼부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경제를 다 망친 것도 모자라서 예. 그럼 조용히라도 가만히 있든가. 입만 열었다면 망언이거든요. 아니 입이 동동 떠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살 것 같아요. 손가락만 사나요? 국민 손가락 속을 예, 그냥 시원하게 긁어주는 게 아니라 예. 속을 터지게 해주는. 속을 박박 긁어요. 네, 속을 국민 박박. 속 터트리는 핵폭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막 배송을 막 해드려야 돼요. 오늘도 이야기가 쌓여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자 잘못이다. 이거 뭡니까? 이게 갚지 못하는 빚은 네. 빌린 사람이 아니라 네. 빌려준 사람 책임도 있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못 받을 거 알고도 과도하게 빌려준 거 아니냐. 어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예. 이건 뭐냐. 은행이 그냥 사람들이 빚 못 갚으면 떠안고 그냥 100개 들라는 거예요. 은행에서요? 그리고 예. 이재명 지는 그 빚 못 갚은 사람들한테 표 받겠다. 아. 어차피 이 표도 한 표, 저 표도 한 표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은행은 이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출금 갚는 거 자꾸 봐줘라 하면 잘 안 빌려주게 됩니다. 아 그렇겠죠 은행은. 더 깐깐하게. 그래서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누군가 뭐 1억, 2억을 빌렸는데 안 갚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는 은행이든 어디든 그 손해를 반드시 딴 데서 메꿔요. 아. 그러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요. 아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못 받은 걸 그렇죠. 딴 데서 이자로 나눠서 메꿔야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전가되네요. 그러면 결국 음. 빚 안 갚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지 인기 좀 얻자고 네. 봐주라고 막 은행을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바람에 정말 성실하게 대출 갚아가는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는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바라는 사회겠네요. 그러면 이제 누가 성실하게 사냐고요. 그렇죠. 저 이재명한테 돈 좀 빌리고 싶어요. 이재명한테. 돈도 많잖아. 이번에 25억 아파트 팔았는데 그렇죠. 예. 한 2억 빌린 다음에 예. 나 못 갚겠다 배째라. 2억이 뭐예요? 한 통 크게 17억 정도 빌리시죠. 그럴까요? 근저당 17억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근저당 한 사람이 예. 나 못 갚겠다. 예. 배째라 빌려준 네 잘못 아니냐 하면 그렇죠. 이재명이 뭐라 하겠습니까? 궁금하네요. 이재명, 내가 빌려준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그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근저당 그 받은 사람 네. 이재명 집 산다는 사람이 이 뉴스 들고 가서 그렇죠. 아니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나 이거 17억 근저당 못 갚겠어. 네 잘못 갚겠다. 아니야? 예.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17억인데요? 17억?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장관들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한 말이에요. 예, 장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은행을 압박한다고요. 너네 저 이재명이 하는 말 들었지? 너네 이제 부실대출이나 연체된 사람들 그냥 봐줘. 얼마 이상까지는 까줘. 예. 그럼 은행이 정부가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한 대로 대출을 더 쪼이고 성실한 사람들 이자 부담 늘어나고 예.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걸 포기하면 은행한테 이 피해가 발생하니까 배임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배임이 되는 거죠. 예. 받아야 될 대출금을 받지 않고 봐준다? 그 결정을 한 사람들 나중에 정권 바꿔서 배임죄로 수사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범죄를 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땀 흘려 일하고 대출 받은 거 갚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나 좌파들은 빚 못 갚겠다. 그리고 실업급여 달라. 예. 이번에 뭐 35세 이상 청년들은 잘린 게 아니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한번 주는 방안을 노동부에서 막 추진한대요. 그래요? 그냥 탱자 노는 사람들 너네 배급이나 받아. 그러면 나라에 길들여지고 그렇죠. 나라가 나한테 뭐 줄까 쳐다보게 되고 예. 그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이 좌파의 노예로 만들려고 사회를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성실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나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한동훈 정말 열받는데요. 한동훈에 대한 소식 뒤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이요 5호 감시제가 될 것 같아요. 5호 감시제. 그게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잖아요. 예. 다섯 집에서 네. 누구 하나 김정은 욕하면 신고해서 아우지 탄강 보내버리고.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요. 네. 이제는 실거주가 거의 강제가 됐잖아요. 강제가 됐죠. 비거주 1주택자도 세금 많이 떼린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쫓겨나거나 나가야죠. 전세 월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실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카드,
통신 기록 예. 다 조회해보고 심지어 조사관이 예. 직접 돌아다니면서 예. 여기 실고자 하는 건 맞나요? 확인한대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본다는 거죠? 감시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뭡니까? 이 정도의 국가 감시가 과잉되는 사회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장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예, 아파트. 이제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8만 가구 아파트 내년부터 점검을 한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집 사고 팔고 이사하는 것도 공무원들 허가 받아야 되는데 토지 그 그렇죠. 거래 허가 때문에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의 그 통신 기록이나 카드 기록을 다 조회해보고 조사관이 와서 들여다보고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과연 부동산에만 쓰이느냐? 나중에 어떻게 국가에 의한 감시 자료로 쓰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막 주민등록 이사할 때마다 주민등록 바꾸고 그거 막 허가받고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내 맘대로 어디 사는데 이런 걸 왜 감시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호텔에서 만약에 산다면 그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살게끔 하고 돌아다닐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순환이 되는 건데 이건 이 실거주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너네 왜 보수냐 할 때 보수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줘. 자유를 보장해줘야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사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보가 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좌파는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의 자유를 통제해요. 억압해요. 감시해요.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 몇 마리 배급해주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결국 그러면 배급해주는 좌파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감시당하게 되고 그게 보수파와 이 좌파의 결정적 차이점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이재명이 분명히 대선 때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출 줄여가지고 대출도 배급제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대출 안 받고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초금수저 빼고는. 그렇죠. 10분 만에 끝나니까 새벽마다 그 홈페이지 딱 열리는 시간에 손가락 싸움이 치열하대. 마우스 클릭을 엄청 해야 되는 거야. 대출 신청 받으려고요? 무슨 인기 과목 수강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은행 창구는 문 열리는 시간에 제일 먼저 가려고 새벽에 오픈런이라고 하죠. 오픈런, 우리 옛날에 무슨 백화점에 사기 힘든 명품들 사러 갈 때만 오픈런 한다 뉴스도 있었는데 살다 은행 대출 오픈런이 처음 나왔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무슨 선착순 배급소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도한 규제와 감시는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대출도 좀 편하게 좀 받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놔요. 장윤기 사태 이야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골프 쳤냐 안 쳤냐 아직도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고 탄도미사일 쏘고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훈련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6일 만에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연달아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거든요. 탄도미사일 쏘는데 왜 말이 없죠? 이 탄도미사일은 사정권이 다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뭐라 했어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며. 가만 안 둔다면서요. 근데 정작 찍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북한한테는. 북한한테 말도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게 지금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실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만 안 둔다던 이재명은 왜 찍소리도 못하고 넘어갑니까? 이거 북한한테 약점 잡혀서 그런가 봐요. 조금 있으면 9월 19일이 되거든요. 9.19 군사합의. 이게 문재인 정부가 나라 팔아먹은 이적행위고. 그렇죠. 이걸 이재명이 복원하고 다시 지키겠다고 설치잖아요. 그때 또 평화 메시지니 뭐니 막 엄청 낼 겁니다. 그거는 말하고 이거는 말이 없군요. 정작 9.19 전에 지금 탄도미사일을 몇 번을 쏘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 북한에 대한 약점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재명이 돈을 줬다는 걸 김정은이 얘기하는 순간 이재명은 진짜 나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를 지금 징계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목숨줄이 김정은한테 잡혀 있는 게 북한에서 우리 옛날에 이재명한테 800만 달러 받은 거 맞아. 하면 바로 미국에서 제재 들어오고 대통령직 유지가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약점을 완전히 북한한테 목줄 잡힌 사람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찍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검에서인가요? 이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연어 술 파티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증명 못했잖아요. 못했잖아요. 박상용 말이 다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뭐라 했어요?
장관들 차관들 보고 페북 좀 해라. 페북 좀 해라. SNS 해라. 아. 홍보해라. 예. 그래놓고 박상현 검사는 너무 사실이 아닌 공격을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당하니까 예. 자신의 어떤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이것도 검사 업무의 일환으로 페북을 올린 거거든요. 예. 박상현 검사가 페이스북에 그냥 뭐 어디 가서 인증샷 올리고 밥 먹은 거 올리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대북 그거는 검사 업무죠. 그러네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올린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징계를 한다는 건 결국 이화영을 풀어주고 싶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도 대북 송금 재판에서 공소 취소하고 싶다. 예. 그래서 눈이 시뻘개져서 이런 무리한 짓거리를 벌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소 취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공소 취소는 물 건너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한테 공소 기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민석이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인터뷰를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 이재명에 대한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가 원칙이고 이 공소 취소 방법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에 대한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 어떻게든 공소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 김민석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정청래랑 척을 쥐고 예. 김어준, 유시민까지 적으로 돌리면서도 김민석을 당대표 만들어야 될 이유가 김민석이 네. 이재명 나 이거 당대표 만들어주면 내가 책임지고 공소 취소해줄게. 이런 더러운 거래나 뒷거래, 야합이 있었던 게 아니면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대 여론이 얼마나 높은데 김민석이 지금 중요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네.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좀 안보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요, 중국한테도 우리나라를 지금 다 팔고 있는 거지. 이 군 공항에서 네. 전투기 관제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미군 기지에서 군사훈련 자료를 수집한 중국인들이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대요.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예요. 네. 일반인이 전투기 관제 통신 도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미군 기지에서 군사훈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들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중국 그 인민군에 있다가 아마 퇴역하고 예. 중국 뭐 정보단체, 들어갔겠죠. 공안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활동하는 간첩들인 거예요. 일단 인민해방군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 한 사람을 보니까 60대 중국인 남성은요. 네. 공항에서 약 1km 인근 호텔에 이 단방향 수신 장치 SDR을 설치한 뒤에 이 전투기 통신 내용을 도청했다고 합니다. SDR은요. 일반 무전기와는 달리 라디오처럼 한 방향 수신만 가능해서 이 교신 대상자들이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A씨가요. 예. 원래는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다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 군사훈련 있던 시기에만 수차례 입국을 했대요. 아, 그럼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령을 받은 거지. 그러네요. 우리는 한미 공군 군사훈련 우리는 하는 거 뉴스 보고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한국과 교류가 있거나 한국 여행을 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중국이 지령을 내는 거지. 예. 임무를 준 거지. 그렇죠. 퇴역 군인들 우리도 영화 보면 군 출신들이 정보기관 많이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 기간에만 입국해서 이런 짓을 했다? 우리 이런 도청 장치가 있는지 아닌지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40대 중국인은요. 지금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여성한테 금품을 제공해서요. 군사 기밀을 빼냈다고 합니다. 야. 아, 근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이렇게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군용 용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면서 군사기밀 수집했다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밝혀냈던 그 동방명주라는 중국집, 그러네요. 음식점 예. 이런 데들도 다 중국 간첩들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그걸 누구보다 파헤쳤던 정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간첩죄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고 법 통과도 막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제대로 처벌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간첩 보내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야, 너네 걸려봤자 그렇죠. 너네 미국에서 걸리면 무기징역인데 한국에서 걸리면 적당히 민주당 애들이 봐주고 풀어줄 거야. 그렇죠. 간첩 맛집이 돼버린 거야. 좌파들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이게 뭡니까? 중국한테 완전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너무 한스러워요. 간첩 맛집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간첩죄로 처벌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 다 처벌 더 세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이적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징역 2년
고작 징역 1년 6개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 부담 없지 그러면. 부담 없죠. 미국에서는 무기징역인데. 부담 없죠. 한국에 와가지고 캐내는 거. 잘못돼도 야 2년만 살다 나와.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이런 식으로 쏟아지겠냐고요. 근데 진짜 이 중국인 B 씨를 보면요. 한국인한테 접근했잖아요. 그 미군 기지 지금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미군 기지 정문 인근에서 군용 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여자 한 명을 계속해서 접근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목걸이 사주고 귀걸이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 좀 빼와라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정치권엔 없겠어요? 옛날에 안희정이 그 지 비서 성폭력 저질렀을 때 재판 기록을 보면 중국 대사관 관계된 여자가 충남 도지사 그 도청 관저까지 와서 안희정을 유혹했다. 그거를 김지은 그 피해 여성이 막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치권에는 중국 간첩들이 그렇게 안 들이댈까요? 아, 있겠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간첩이 더 많다고 북한에서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좌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간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 뉴스를 많이 알려주셔야 이런 것도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뉴스를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잘 안 다뤄요. 하겠습니까? 이런 걸요? 조중동에서 잘 안 다뤄요. 안 다뤄요. 아예 안 다뤄요. 뉴스 배송에서 이런 간첩 문제나 안보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거든요. 저희가 조회수 50만 100만 되도록 여러분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꼭 잊지 말고 달아주십시오.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고 8월 15일에도 또 올림픽공원에서 저희 뵐 수 있으니까요. 따따부따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이 이렇다 보니까요.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요. 이 부정평가가 다 어떤 여론조사건 간에 부정조사가 앞서고 있고 20대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훨씬 더 앞서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데드크로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핵폭탄 데드크로스입니다. 핵폭탄 데드크로스.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웬만한 데서는 다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호남을 빼잖아요. 호남 빼면요. 그럼 이재명 실제 지지율이 다 30%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20%대 기록했고요. 20대 30대에서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다 20%대예요. 30%대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앞에 2자가 달려요. 드디어. 근데 호남에서만 7, 80% 지지하니까 이게 뭐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전국에서. 떼놓고 보면 실제로 이재명 지지율이 20%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레임덕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20%대면요. 이 순수 결정체 개딸들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과 2030에서 그렇게 추락했다는 건 앞으로 두고두고 미래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총선이 조금 1년 지금 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매일 뉴스 배송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도 쉬지 않고 뉴스 배송하는 뉴스 거고요. 배송해드릴 겁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만약에 재판으로 나가리 되잖아요. 이재명한테 더 안 좋아. 왜요? 서울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20%대인데 그렇죠. 누가 나와도 부동산 심판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요. 그럼 1년 사이에 서울시장 선거를 2번 지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고 김민석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러게 말입니다. 공무원도 그때부터 말 안 들어. 국민의힘에서 신선한 인물, 뭐 신동욱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안철수 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면은 이재명 정부 누가 나와도 박주민? 뭐 강훈식? 아이고. 누굴로 이길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또 그래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조강특위에서 20%가 아닌 국민의힘 80%가 싸워야 된다. 여당과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금 당협위원장들은 한 40곳 정도를 새로 임명해야 되는데 그냥 공천 바라보면서 줄타기 하고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 올림픽공원 나오는 사람들, 페이스북에 하루에 하나씩 이재명 저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 넣겠다. 이게 다음 국회의원 총선의 어떤 그 예비 전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똘똘 뭉쳐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아직은 느리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의힘을 싸우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길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친한계 다 꺼져라. 친한계 꺼져라. 복당 운동권이라는 말을 썼어요. 복당 운동권. 이재명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한동훈 복당 운동만 하는 운동권들이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사람들 다음번 총선에서 다 배제해야 된다. 한지아, 진종호 뭐 이런 사람들, 서범수.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도 정신 차린 거예요. 안철수의 새정치. 당원들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잘할 때는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 돼요. 이게 장동혁 대표와 기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잡는 데는 안철수가 딱이야. 딱입니까? 법정 증언도 그렇고. 그러네요. 언론에서도 안철수를 다 중도라고 하니까 중도 안철수가 나서서 한동훈 욕하니까
뭐라고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맞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친한계가 레카지라면서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만들었죠. 공천 배제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징계도 해야 된다. 그렇죠. 권영진, 조경태, 진종호 징계하라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말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장동혁 대표 지지자들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당의 전체적인 의견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레카지라면서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된다.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사람들 걸러내야 된다. 딱 맞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 부산에서요. 이성건 의원인가요?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네, 붙었습니까? 부산시 행사에 한동훈을 불렀대요. 왜 부릅니까? 전 이것도 엄청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봐요. 네. 근데 이 시당 위원장을 당원들이 안 뽑고 국회의원들이 박수치면서 추대하니까 이성건 같은 사쿠라가 시당 위원장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 개혁안이 나오면 네. 시당 위원장도 당원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이성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시당 위원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바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당원들 투표를 한다고 하면 모여서 이 투표소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맞춰보고 근데 거기 넣어서 거기서 수개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선관위도 더 뜨끔하겠죠. 뜨끔하겠죠. 네. 진짜로 어떤 당심이 있는지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여러분 분명히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싸우는 정당으로 막 만드는 장동혁 열차 출발했고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탄 거예요. 예. 이 열차 아무도 못 막습니다. 못 막네요. 우리 어떻게 당이 변화하는지 저희가 또 매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제명 결정과 관련해서 이 탈당을 했어요. 우종환 전 윤리위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윤리위 부위원장이 계속 윤리위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랬죠. 사퇴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한동훈 제명은 옳았다. 옳았다. 그 여론 조작이고 예. 특정 지역 집 근처에서 IP가 계속 나오더라. 이게 어떻게 제명을 안 할 일이냐.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리위나 이런 데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한동훈은 제명당에 마땅하다고 말한 거. 이건 아주 의미가 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해명했으면 의견이 갈렸을 텐데 오지도 않았다.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예. 그러면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한동훈 집 근처에서 IP 주소가 나왔다잖아요. 한 사람에 대한 지지 발언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는데 가족 계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 와서 소명하면 되는데 한동훈은 소명할 것 안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도 이 제명을 한다. 이렇게 뼈를 박으니 한동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종환마저도 예. 한동훈 제명은 옳았다. 이건 여론 조작이었다고 말한 거. 이제 아무도 이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종환 이 변호사님인데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얼굴을 네. 보니까 알겠던데 원래는 이쪽 성향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떻게 또 윤리위원장까지도 갔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부위원장.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윤상현 의원 짧게만 얘기하면 아직도 부실선거라고 하고 있어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빨리 내려와야 되고요.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특위 의원들한테까지 위원장 똑바로 해라. 네. 선관위 대변해주는 자리 아니다라고 소리 들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진 사퇴해야죠. 그렇죠. 이제는 과거의 정치꾼들은 물러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잘 싸우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이끌어가야 될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주말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배짱남매 뉴스 배송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